잘 씻으셨습니까? 아까 자공의 물음, 공자의 답변을 간단히 읽기만 했는데요. 자공이라는 제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요, 돈을 잘 법니다. 아마 요새 자공이 있으면 돈 엄청나게 벌 겁니다. 그 옛날에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버나요? 그때는 오늘날은 어떻게 벌까요? 이 예측을 하는데요. 올가을에 고추를 왕창 좀 사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사서 넣어놓으면 봄에 고추값이 10배 이렇게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장사가 되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샀는 값의 반도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사람이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벌 수도 있는데요. 자공은 예측만 하면 다 맞아떨어져서요, 큰 돈을 벌죠. 그리고 똑똑해서 말하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말이 참 뛰어난데요. 똑똑한 사람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몸의 병이 아니고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해합니다.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하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을 만나도요, 야, 너 머리 좋다, 어떻게 그런 대학을 들어갔냐,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그런 말을 해주기를 슬슬 유도한다고요. 자공은 똑똑하잖아요. 공자에게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앞에 선생님이 계실 때 그 말을 꺼내죠. 선생님,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요,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공자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건 너잖아,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가난할 때도 아첨을 않더니 돈 많이 벌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더구만. 너 같은 제자 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공자는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라고 말하면서 자공이 더 발전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요. 가난해도 행복해야 돼. 부자면 예를 좋아해야 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보시죠.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요. 위에 왼쪽에 긴 나무 하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끝꽂이로 심었습니다. 심으면 5그루의 나무가 되죠. 이 5그루의 나무는 사실은 한 그루죠. 한 그루인데 원래 한 그루였던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 5그루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그루라고요. 그래서 이 5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인 줄 알고 있는 나무와 모르고 있는 나무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얼음들이 많이 물에 떠 있는데 얼음들이 그것이 다 같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그 본질에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얼음과 모르고 있는 얼음 덩어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 이것은 본래 모습이고 본질이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요,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지만, 그래서 남남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살면 바른 삶이지만, 우리 남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각각 남남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면요, 이런 설명을 하죠.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저 사람도 너한테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거는 남남이지만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각각 남남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여러 나무가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가 죽어도 안 죽는 거죠. 왜? 살아있는 나무가 다 나니까요. 우리가 다 나라면 이 몸이 죽는 것이, 나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 몸도 안 죽습니다. 얼음덩어리 같아서요, 죽 없어지는 게 아니고 녹아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뭐 약을 먹거나 뭐 무슨 유전자 변이를 하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득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요, 참된 삶입니다. 남남이라고 알고 사는 것은 틀린 삶이고, 경쟁을 해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늙어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삶 자체가 욕심 채우는 삶이라서 그 자체가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인 줄 알고 사는 것은 군자고요, 남남이라고 알고 사는 것은 소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두 하나로 사는 사람은 선비고, 이제 남남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공의 질문에서 한번 보시면, 나는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면, 남남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가요?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일까요? 자공은 어디에 속합니까? 남남인 줄 알면 아첨할 일이 없죠. 남남이라고 살면 아첨하지만 모두 하나인 경우는 아첨할 일이 없죠. 아이가
부모에게 아첨할 일이 없고 부모가 아이에게 아첨할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요. 그러니까 자궁이 가난할 때는 아첨을 안 했고 부자일 때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남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대신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할 때는 아첨하고 부자일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고급이죠. 말하자면 소인 중에는 고급 소인이고 짐승은 짐승인데 고급 짐승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내용을 바꿔야죠. 모두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 하나가 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죽어도 아침에 도를 알면 모두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모두 하나라는 걸 아는 순간 영생인데요. 영생에 사는 사람은 몸이 죽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하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한데요. 가난해도 행복한 거죠. 어떻게 가난해도 행복할까요? 모두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나입니다.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요. 모두가 나이고 만물이 나이고 하늘과 땅이 나이고 우주 전체가 나입니다. 가난한 건 이 몸이 가난하죠. 이 몸은 내 몸의 극히 일부입니다. 내 몸은 우주 전체고 내 마음은 하늘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무 관계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자가 돼도 행복하죠. 그러나 부자가 되면 그 짐승이 소인이 부자가 되면 그 돈으로 내 것 챙기는데 열심히 합니다. 별장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남이 못 들어오게 담장을 높이 싸고 담 넘어올까봐 무서운 개를 갖다가 거기다 한 마리 갖다 놓고 또 전기선도 담 넘어오지 못하게 연결해 놓고 새콤 장치하고 내가 즐겨야죠. 그 소인의 부자가 소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군자가 부자 되면 모두가 나이죠. 그러니까 내 돈을 모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별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장이 없습니다. 열쇠 없습니다. 모두가 와서 즐겨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예입니다. 예라는 것은 내 것만 챙겨서 그 부조화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예를 좋아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살게 되는 거다. 그것이 군자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자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내가 소인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자가 돼야지.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내한테 깨우치신 거야. 그러면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문을 열심히 해야죠.
너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시경에 있는 말대로 그 귀금속을 그 가공하는 사람이 찌걱정성으로 하듯이 절차탕마 찌걱정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자에게 이제 묻는 형태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절차탕마하라고 지금 저를 깨우치셨군요. 이렇게 공자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자왈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제1변 지연호 제 나라가 일변 한 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바뀜 중에 한 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는 것은요, 이 한일자는 한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요. 한껏 마셨다. 그러면 하나만 마신 게 아니고 전체를 무한정 마신 겁니다. 야, 친구야, 술 한 잔 살게. 그건 한 잔 산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사겠다는 겁니다. 술 한 잔 살게. 그래서 한 번 변하는 것은요, 왕창 변하는 거고요. 죽었다 깨는 겁니다, 이거. 제 나라가 한 번 죽었다 깨야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 번 죽었다 깨야 도에 이른다. 도가 진리인데요.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수준이죠. 거기에 이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나라는 어떤 나라고 노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 세계 정세로 보면 제 나라는 춘추시대 때 그 패권을 차지한 맹주였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노나라는요, 아주 작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죠. 노나라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쌌습니다.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요. 그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같은 나라죠.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의 정세에 맞게 말하면 미국은 한번 죽었다 깨야 한국 수준에 온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미국이 한번 죽었다 깨야 한국 수준에 올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하니까 미쳤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하도 이상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공자는 제 나라라고 했지 한국이라고 했지 안 했지 않느냐? 이 뒤에 보면요, 노나라보다 훨씬 더 한국이 그 수준 높습니다. 그 설명이 또 있습니다. 제 나라 정도, 지금 노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요. 그러면 미국이 한번 죽었다 깨 한국 수준에 온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지금 모든 평가 기준을 돈과 힘이죠. 돈과 힘에서 보면 미국 따라갈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공자는 진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는 거죠, 공자는요. 돈과 힘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짐승이고 소인들의 방식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 1년 산 적이 있는데요.
해가 지면 밖에 나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위험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거리가 조용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데요. 밤 2시가 돼도 홍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이 바글바글 돌아다니고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 죽었다 깨도 이런 나라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요. 한국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요, 진리에 빨리 도달합니다.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사람들 모았습니다. 한국인은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모아서 앉게 하고, 미국인은 저쪽에 모여서 앉아라. 중국인은 이쪽, 일본인은 저쪽에 쭉 그룹으로 모아놓고 밤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분 손 드십시오. 한국 사람은 우르르 들겠죠. 미국 사람은 한 30사람 들까요? 중국 사람도 그 정도? 일본 사람은 못 들겠죠. 고개 숙일 겁니다. 일본 사람은 참 성령이 임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할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자가 말한 노나라도 그런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요새 한국 사람은 막 문화로 난리가 났죠. 노래하고 춤추고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못 따라 할까요?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요, 신들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라합니까? 신들렸다는 건 신이 내려온 거죠. 성령이 임하는 그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노는 이 구절을 잘 읽으시면 우리들 생각이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자, 정치인, 경영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유럽, 어떤 때는 일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독일,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 모두들 선진국 되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 읽으면 달라지겠죠. 부강한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 소인으로서의 부강함,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짐승으로서의 부강함,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자로서 부강해야죠. 그래서 부강하는 것보다 군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논을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죽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기준을요. 잘못된 짐승, 소인의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이제 군자 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읽어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불고 고제고제. 고는요, 그 각이 진 술잔입니다. 고자고 뿔각자 거기 들어있죠. 그 옛날에 각이 진 술잔이 있었습니다. 각이 진. 요 그림에
왼쪽이 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뭐 원으로 그려져 가지고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요. 요 각이 딱딱 져야 됩니다. 예, 육각형, 뭐 팔각형 이렇게 각이. 그것이 고인데 그렇게 각진 술잔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만 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냥 고입니다. 원으로 만들어 놓고. 각이 안 졌는데도 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지만 고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보고 공자가 고불고, 고라는 것이 고 같지가 않다, 고답지가 않다. 그러면 그게 고입니까? 공가, 고제, 공가, 고제, 공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말일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고가 고 같지 않으면 고 아니죠. 고라고 부르고 있지만 고 아니다 이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가 않아. 대통령인가요?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 같지 않다면. 예. 장관이 장관 같지 않다면 사람들은 장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장관 아니죠. 선생이 선생 같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말을 해도 하지만 선생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은요? 사장 같지 않으면 사장 아닙니다. 국민은요? 국민 같지 않으면 국민 아닙니다. 학생 같지 않으면 학생 아니죠.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손님은 손님 같지 않다. 손님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짐승이죠. 뭐. 소인이죠. 무서운 말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또 논어 읽어보면 같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도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이요. 장관 같지 않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정말 장관다운 장관이 있겠죠. 어딘가.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사람 자리입니다. 그 사람 자리를 훔쳐서 앉아 있는 거죠. 도둑입니다. 예. 장관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강제로 앉았으면 강도죠. 대통령이 아니고 강도죠. 도둑이죠. 예. 선생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겨서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자왈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지자 락수가 아니고 요수라고 발음합니다. 즐거울 요, 즐길 요, 즐거울 락 이렇게 되니까요. 인자는 요산, 산을 좋아합니다. 인자는 산을 좋아합니다. 지자는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 빼먹었네요. 지자는 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요. 인자는 산을 좋아합니다. 지자는 움직이고요. 인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자는 락, 이때는 락입니다. 즐기고요. 인자는 수, 오래 삽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지자는 누구고 인자는 누구냐?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왜 산을 좋아하느냐?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대표적으로 지자는 일본인이고 인자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누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요. 지자, 인자 이렇게 되는데 인자의 대표는 한국인이고 지자의 아주 대표는
1번입니다. 이천에 설봉서는 산에 들어와 있죠. 예. 인자의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지방의 서원, 절, 다 산에 있습니다. 향교도 산 언덕에 있고요. 일본에는요, 절도 그냥 평지에 있고, 물가에 있고, 동네도 물가에 있고, 향교도 물가에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왜 그런가?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마음을 중시합니다. 몸보다가요. 마음. 마음은 나무로 치면 뿌리입니다. 뿌리를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마음 중에서도 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한 마음을 챙기려고 합니다. 한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변덕 부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본인들은요, 뿌리가 아니고 지엽적인 걸 좋아합니다. 잎과 줄기와 가지를 중시합니다. 내가 잎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잎이라면 다른 잎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경쟁하는 마음이 발달하고요,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일본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에도 시대 때 퇴계학을 받아들여서 조금 평화가 있었죠. 그 외에는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잎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이제 사람에게 몸에 해당되는데, 몸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지자고 마음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인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자는 몸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이제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와 내가 몸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경쟁해야죠. 왜? 네가 먹으면 난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삶이 경쟁이 됩니다. 경쟁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이겨야죠. 지면 안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선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자리냐?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에 살면 배고프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 편합니다. 교통이 좋아서요,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늘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느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본서는 변덕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요하게, 유능하게 생각합니다. 변덕고 순간순간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래서 물가를 좋아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선점하느냐 보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의리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변함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변함없는 것은 물과 산 중에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 살기를, 산 언덕에, 산 밑에 살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산 밑에라도 어떤 산이 좋으냐? 부모 같은 산. 양손을 벌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산.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명당이라고 하는 데는 주로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됩니다. 명당터라는 게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가
왼팔 오른팔이고 또 왼발 오른발이면 그 사이에 자궁이 있는 곳 제일 편한 장소죠. 거기에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그 몸은 불편하고 돈은 안 되더라도 마음이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시골에 가보면 주로 산 언덕에 산 밑에 이런 데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물가에 와서 농사 지어서 그걸 달구지에 싣고 산 쪽으로 향하면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움직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유리한 고지를 찾아갑니다. 인자는 고요한 거,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 한 마음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찾기 위해서 고요한 걸 좋아하죠. 지자는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왜 지자가 자꾸 즐기려고 할까? 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한평생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이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슬프죠. 이 한평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즐기고 살자. 그래서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몇 곳,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 이런 걸 자꾸 챙겨가지고요. 그런 걸 다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그래야 덜 원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즐기는 곳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문화입니다. 근데 지자는 뭔가요? 참 인자는 뭔가요? 한 마음을 챙기면 생사를 초월하는데요. 죽기 전에 가볼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인자는 우리가 하나니까 경쟁할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습니다. 태평스럽습니다. 그래서 되게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자에 속하는 일본인이 수명이 더 깁니다. 한국 사람보다요.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새 열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용하게 이런 양심을 지키고 사는 분위기가 아니고 서양 따라가느라고 지금 우왕좌왕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명이 좀 짧아졌고, 일본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생명 연장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하는 거고요. 그 의식을 잃고 10년, 20년 노인도 많습니다. 그거 다 살아있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은 150살이 돼도 살아있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수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한국인이 장수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욕거 구이, 공자께서, 욕은 하고 싶어 할 욕자죠. 살고 싶어 했다. 구이에서, 공자께서 왜 구이에서 살고 싶어 하셨을까요? 구이는 어딘가요? 옛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옛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나는 조선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구이라고 했을까? 그때는 조선이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이는 우리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가 구이인데요. 공자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왜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을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혹자가 이 맞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추하지 않을까요? 저 시골 구석에요. 바다 건너 저 한국 땅 누추하지 않을까요? 여지하는 어떻게 할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 누추한 시골에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 거지. 군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한우지유.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인데요. 거기는 군자들이 사는데 뭐가 누추해? 예. 공자의 목표가 뭔가요? 소인을 군자 만드는 것이죠. 소인을요.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저 한국인들이 군자죠. 군자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군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소인들을 군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속이 상했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중국을 떠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서 살고 싶느냐? 군자들이 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뗏목 타고 떠나고 싶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공자의 고향이 산동인데요. 산동 바다에서 뗏목 타면 어디로 가나요? 한국으로 오는 거죠. 바로 정신적 고향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왜 군자일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요? 한마음이란 말을 하죠. 한마음 한뜻. 우리는 아주 한마음을 중시하는 옛날부터. 그래서 한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전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군자니까요. 옛날부터 우리는 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런 군자의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소인으로 살 수는 없다 라고 깨닫고 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그런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친 것이 공자의 학문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유학사상의 발원지는 한국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공자의 논어와 맹자의 맹자를 읽으면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한국 고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5,000년 전에 단군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군자들이었고 군자들이 사는 나라가 천자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있는 사상이 하늘 사상입니다. 지금도 하느님 찾는 그 단체가 기독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왜냐? 하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하늘 마음을 중시하고 하늘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상이 단군시대 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서 하늘마음, 한마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 이 마음이 우리들한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아주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그 하늘 사상,
거기에서 이 공자의 인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사상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이 문화의 중심국이었고요, 천자국이었습니다. 공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의 2500년간 한국이 문화중심국이고 중국이 주변국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천자국이라고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하늘 사상으로 된 단일한 사람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상과 다른 사상이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섞이질 않았습니다. 섞여야 이 혼란이 오고,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의 정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도중도중에 혼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상이 중국에 건너가서요, 중국 고유의 몸중심의 사상하고 부딪히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다가 공자에 이르러서요, 중용철학이라고 하는 뛰어난 철학으로 정리가 되면서 문화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중심국이 중국이 되고 우리는 주변국이 됐는데요, 중국이 문화중심국이 되면서 그 이전의 역사가, 주변국이었던 중국의 역사가 중심국으로서의 역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5000년 역사가 중국 역사로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2500년은 한국이 중심이었고 나머지 2500년은 중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요, 중국을 무시하는 게 한 50% 되고요, 중국을 높이는 게 한 50% 됩니다. 그 왜 그럴까? 역사가 그런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본을 무시하는 게 한 90%, 일본을 부러워하는 게 한 10%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긴 역사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우시했던 시절이 한 90% 되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뒤졌던 시대가 한 100년, 150년, 그 정도 됩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중국이 천자국이 되면서 우리 보고 주변국이라고 이제 강요하면서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원래 천자국은 우리나라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모방해서 천자국이 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조공을 요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시면 정말 5000년 전에 한국이 문화의 중심국이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 한마음 사상이 활발하게 성행을 했고, 그 한마음 사상을 공자가 받아들여서 정리한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의 인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한마음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한테 논어 읽기는 도움이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겁니다. 논어 읽기는요. 그래서 논어 읽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했습니다만 뭐 2번 갖고는 정말 너무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논어 읽기 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절차탕마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그룹을 지어서요, 논어 읽기 모임 이런 것도 좋겠고, 하여간 열심히 논어를 읽는 그런 그 삶으로 그 삶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